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최고에게만 주어지는 그 이름 킹왕짱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승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식과 용기는 필수겠죠. 과연 이 도전의 길 끝에서 값진 미소를 지을 자는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추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탕정중학교 이현민 학생. 탕정중학교 3학년 이현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1등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초당중학교 윤선아 학생. 초당중학교 윤선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부평동중학교 이혁진 학생. 부평동중학교 이혁진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보인중학교 김동진 학생. 보인중학교 김동진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문제를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이현민 학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긴장 많이 되죠? 네. 본인의 좌우명을 한번 되새기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좌우명이 뭐죠? 제 좌우명은 문해도 갈면 바늘이 된다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고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한 이현민 학생이 오늘의 첫 번째 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떨리지만 조금 가라앉히고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이현민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무엇일까요? 1번 해령, 2번 해구, 3번 변환단층. 답은 1번입니다. 1번 해령,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따로 소비할 때보다 같이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대체제, 2번 보완제, 3번 자유제. 답은 2번 보완제입니다. 2번 보완제, 정답입니다. 다음 중 겹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어진 문장, 2번 아는 문장, 3번 합성어. 답은 3번 합성어입니다. 3번 합성어, 정답입니다. 지각을 이루는 구성 원소 중 원자 번호 13번의 금속은 무엇일까요? 1번 규소, 2번 은, 3번 알루미늄. 답은 3번 알루미늄입니다. 3번 알루미늄, 정답입니다. 고려시대 별무반을 편성해 동북 구성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정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서희, 2번 윤관, 3번 강감찬. 답은 2번 윤관입니다. 2번 윤관, 정답입니다. 이현민 학생 100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윤선 학생 차례인데 부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떨립니다. 떨려요. 앞서서 이현민 학생 문제 같이 들어봤잖아요. 몇 문제 정도 맞췄어요? 2문제. 2문제 정도?
좀 더 많은 문제를 맞춰줘야 할 텐데. 자, 그럼 큰 목소리로 숫자 먼저 선택해 주세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윤선아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불꽃 반응에서 보라색을 나타내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1번 리튬, 2번 스트론튬, 3번 칼륨. 3번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칼륨. 정답입니다. 다음 중 리을 탈락의 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소, 2번 시월, 3번 소나무. 3번 소나무입니다. 3번 소나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10월이었습니다. 10월은 10월에서 비읍이 탈락한 예가 되겠죠?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역도시화, 2번 유턴 현상, 3번 이촌향도. 답은 3번 이촌향도입니다. 3번 이촌향도 정답입니다.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절대습도, 2번 상대습도, 3번 이슬점. 2번 상대습도입니다. 2번 상대습도 정답입니다. 고려시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전달과 궁궐 호위를 담당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상서성, 2번 중추원, 3번 어사대. 2번 중추원입니다. 2번 중추원 정답입니다. 윤선아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이혁진 학생. 앞선 두 학생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출발이 좋은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앞선 두 학생 문제 푸는 거 봤을 때 이혁진 학생은 몇 문제 정도나 맞힐 것 같아요? 두세 문제 정도 맞출 것 두세 같습니다. 문제 정도? 오늘 다들 굉장히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역시 잘 풀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혁진 학생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숫자 선택해주세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단백질이 소화돼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당, 2번 아미노산, 3번 녹말. 답은 2번 아미노산입니다. 2번 아미노산 정답입니다. 화가 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부하가 치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부하는 무엇을 뜻할까요? 1번 간, 2번 위, 3번 허파. 답은 2번 위입니다. 2번 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허파였습니다. 부하는 허파를 의미하며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표현할 때 치민다와 함께 사용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꼭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중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가정, 2번 또래 집단, 3번 학교. 답은 1번 가정입니다. 1번 가정 정답입니다. 생선을 세는 단위 중 북어 한 쾌는 몇 마리를 뜻할까요? 1번 10마리, 2번 20마리, 3번 30마리. 답은 1번 10마리 하겠습니다. 1번 10마리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20마리였습니다. 북어를 세는 단위인 쾌는 20마리를 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꼭 맞춰주세요. 물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1번 탄성력, 2번 전기력, 3번 중력. 답은 1번 탄성력 하겠습니다. 1번 탄성력 정답입니다. 이혁진 학생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생 김동진 학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0점, 80점, 60점 이렇게 점점 점수가 줄고 있어요. 김동진 학생은 몇 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나요? 3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주길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좀 더 높여볼까요? 그러면 4문제 이상 맞췄으면 네 좋겠습니다. 문제 이상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자니만큼 더 부담이 되고 떨릴 것 같습니다. 역시 파이팅 한번 외쳐주고 저희가 큰 박수 보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박수 보내주세요. 자, 김동진 학생 차분하게, 침착하게,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숫자 선택해주세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북반구에 나타나는 저기압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승기류, 2번 구름 생성, 3번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 답은 3번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3번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 정답입니다. 고려 초기에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인제도, 2번 사심관제도, 3번 음서제도. 답은 1번 기인제도입니다. 1번 기인제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음서제도였습니다. 음서제도는 고려시대 오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자, 3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베트남, 2번 방글라데시, 3번 캄보디아. 답은 3번 캄보디아 하겠습니다. 3번 캄보디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자, 4번째 문제 드릴게요. 신중하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1기압으로 정의한 수은 기둥의 수은 높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번 76cm, 2번 86cm, 3번 96cm. 2번 86cm 하겠습니다. 2번 86cm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76cm였습니다. 수은을 가득 채운 기둥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뒤집어두면 수은이 76cm에 멈추게 되는데 토리첼리는 이때의 압력을 1기압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이틀 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모레, 2번 그저께, 3번 글피. 답은 3번 글피 하겠습니다. 3번 글피.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모레였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미래형은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자, 김동진 학생 2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점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현민 학생이 100점, 윤선 학생이 80점, 이혁진 학생 60점, 김동진 학생 20점을 획득합니다. 도전자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던 100점 라운드. 긴장과 떨림 속에서도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본 라운드를 향한 준비를 끝낸 학생들. 킹왕짱을 위한 도전은 지금부터다. 지성과 전략을 겸비한 학생들의 뜨거운 승부가 시작된다. 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단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이슬람 문화, 호르몬, 그리스, 농기구, 빛, 사상, 음악, 발해, 수사법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됐는데요. 평소 자신이 썼던 분야의 키워드가 있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 라운드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이현민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할 키워드는 호르몬 하겠습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호르몬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합성이 촉진되며 아이오딘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자, 이현민 학생, 답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인슐린. 네,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네 학생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감점이 없는 라운드입니다. 체내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티록신이었습니다. 티록신. 티록신은 아이오딘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산소의 소비를 자극해 체내의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티록신이었는데 제가 티록신이라고 하니까 이현민 학생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알고 있던 문제인가요? 네. 아, 안타깝네요. 아까 뭐라고 답을 해줬었죠? 인슐린. 인슐린이라고 헷갈렸었군요. 네. 당이랑 열이랑 헷갈려가지고. 아, 열이랑 당이랑 헷갈려서 아직 1라운드 첫 번째 문제일 뿐이니까요. 네 학생 모두 긴장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평소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슬람 문화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 자, 이슬람 문화를 선택했고요.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아랍 문자와 식물 등을 표현한 기하학적 문인데요. 주로 이슬람 사원의 벽면이나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아라비아풍의 무늬를 이현민 학생. 정답은 아라베스크풍입니다. 아라베스크 정답입니다. 네,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아라베스크 정답이었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슬람교에서는 조각과 미술품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돔과 뾰족한 탑, 기하학적인 모양을 한 아라베스크 무늬의 사원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답, 아라베스크 이현민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0점이 됐습니다. 이현민 학생,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가져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빛 하겠습니다. 빛. 자, 세 번째 키워드 빛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빛 문제 드립니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이것은 원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쓰였던 도구인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이 모여 바깥의 상을 반대편 벽면에 거꾸로 비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카메라 발명의 기초가 된 이것은 네, 이현민 학생. 답은 바늘구멍 사진기입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늘구멍 사진기 혹은 옵스큐라라고도 합니다. 정답입니다. 바늘구멍 사진기 혹은 옵스큐라는 내부를 검게 칠한 상자의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구멍을 통해 빛을 받아들여 상이 맺히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스 하겠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그리스 지중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번영한 이 고대 문명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윤선 학생, 오리엔탈 문명.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오리엔탈 문명 틀렸습니다. 이현민 학생, 에게 문명입니다. 에게 문명. 자, 에게 문명 정답입니다. 네, 에게 문명 잘 맞춰줬습니다. 유럽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으로 불리는 전기와 미케네 문명으로 불리는 후기로 나뉩니다. 역시 이현민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190점이 됐는데요. 자, 이현민 학생,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독주라고 하죠. 지금 혼자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좌우명이 뭐라고 했었죠? 문해도 갈면 바늘이 된다입니다. 아,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딱 그 좌우명대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세 학생도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5번째 키워드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음악 하겠습니다. 음악. 자, 음악을 선택했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음악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지역별로 독특한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생활 풍습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역적 음악 특징을 국악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역에 따른 민요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것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민요를 구성하는 음과 음의 기능, 발성법, 장식음의 사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가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이현민 학생. 정답은 장단 하겠습니다. 장단. 자, 장단. 틀렸습니다. 자, 정답이 아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토리였습니다. 토리가 정답이었고요. 지역에 따른 민요의 특징을 설명할 때 토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9개의 키워드 속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는 1라운드. 정답, 그리고 또 정답. 이현민 학생이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남은 세 학생은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아직 4개의 키워드가 남아있는 상황. 이현민 학생의 독주서 2라운드 진출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주목하라. 자, 그럼 1라운드 6번째 키워드 함께 해볼 텐데요.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사상하겠습니다. 사상. 자, 1라운드 6번째 키워드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상 문제 드립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중앙 집권을 추진하는 군주들에게 정책을 조언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요. 이현민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 정답입니다. 네,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는 중국 사상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는데요. 그 시대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총칭해 제자백가라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묵가 등이 속해 있습니다. 역시 사상 문제 제자백가 이현민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2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윤선 학생 80점, 이혁진 학생 60점, 김동진 학생 20점입니다. 남은 키워드는 3개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농기구 하겠습니다. 농기구. 자, 농기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농기구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흐르는 물에 낙차를 이용한 전통 농기구를 사용했는데요. 자, 윤선 학생.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라고 답했습니다. 자, 물레방아 정답입니다. 물레방아는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방아이다. 물의 낙차로 인해 발생한 물의 위치 에너지는 바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곡식을 찢는 방아까지 연결되는 원리로 작동한다. 자, 다음 키워드는 윤선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수사법 하겠습니다. 수사법. 자, 수사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라운드 문제는 2문제입니다. 자, 1라운드 8번째 키워드 수사법
문제 드립니다. 문장의 표현 방법 중 주로 연설, 웅변 등에 사용되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평서문으로 서술 가능한 문장을 의문형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법은 이현민 학생, 정답은 허리법입니다. 다시 한번. 허리법. 서리법이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자, 서리법. 정답입니다. 네, 서리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 듣는 이가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서리법 역시 잘 맞춰주면서 이현민 학생 25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현민 학생이 250점, 윤선 학생이 110점, 이혁진 학생이 60점, 김동진 학생이 20점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점수도 30점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진 학생 여기서 탈락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물론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있지만 김동진 학생이 오늘 나온다고 응원해준 가족이랑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릴게요.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서 잘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도전은 가장 먼저 멈추게 됐지만 끝까지 그래도 집중해서 문제를 듣고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래도 한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듣고 꼭 맞힐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이현민 학생이 외쳐주세요. 발해하겠습니다. 발해.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발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발해 문제 드립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당나라 유학생이나 통치계급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친 발해의 교육기관은 무엇일까요? 당나라의 국자감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성균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이혁진 학생. 정답은 주자감입니다. 주자감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한 시간이 거의 지나간 시점에서 버저를 눌렀는데요. 자, 주자감.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당나라의 국자감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고 조선시대의 성균관에 해당하는 이 발해의 교육기관 주자감 맞춰줬습니다. 자, 이혁진 학생. 네. 알면서 왜 이렇게 늦게 눌렀어요? 헷갈렸는데 그냥 시간 갈까봐 그냥 눌렀습니다.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놓칠 뻔했잖아요. 네. 정말 다행히 잘 맞춰줬습니다. 제한 시간이 가기 전에 버저를 눌렀고 주자감 잘 맞춰주면서 이혁진 학생 90점이 됐습니다. 자,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현민 학생이 250점, 윤선아 학생이 110점, 이혁진 학생이 90점, 김동진 학생이 2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진 학생이 1라운드까지 도전을 마감하게 됐고요. 이현민 학생, 윤선아 학생, 이혁진 학생이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 번째 대결 1라운드 결과 실력을 거침없이 보여준 이현민 학생이 선두, 농기구 문제를 맞춘 윤선아 학생이 2위,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맞춘 이혁진 학생이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김동진 학생이 첫 번째 탈락자가 되고 말았다. 더욱더 흥미진진한 대결이 예상되는 2라운드. 지금부터 이현민, 윤선아, 이혁진 세 학생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틀리게 되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라운드긴 하지만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유럽인의 거대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 형태입니다. 역시 이현민 학생이 2라운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버저를 가장 먼저 눌렀는데요. 답은 정답은 플랜테이션입니다. 플랜테이션이라고 답했습니다. 플랜테이션 정답입니다. 네, 플랜테이션은 열대기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한 대규모 농업 방식이며 주로 열대, 아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플랜테이션 역시 이현민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나갈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암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으면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깁니다. 주로 변성암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줄무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윤선 학생이 눌렀습니다. 지층하겠습니다. 지층. 자, 지층이라고 답했는데요. 지층.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됩니다. 자, 변성암의 줄무늬입니다. 자, 이현민 학생이 눌렀습니다. 정답은 편리하겠습니다. 편리. 자, 편리. 정답입니다. 네, 편리 혹은 염리라고도 합니다.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변성암의 구성입자들이 평행 구조로 납작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이 쌓여서 나타나는 퇴적암의 층리와 구별되는 줄무늬입니다. 자, 편리까지 잘 맞춰주면서 이현민 학생 310점이 됐습니다. 이현민 학생이 310점, 윤선 학생이 90점, 이혁진 학생 역시 90점입니다. 윤선 학생과 이혁진 학생이 이현민 학생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라운드 다음 키워드에서 역시 두 학생 그리고 이현민 학생 모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한데 모여 연주하는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윤선 학생, 오케스트라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자, 오케스트라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오페라나 발레 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종교음악, 가곡의 반주로도 사용됩니다. 오케스트라 잘 맞춰줬고요. 윤선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2라운드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맞췄습니다. 역시 이 문제가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혁진 학생 역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지어진 고전소설 구운몽은 주인공 양소유의 꿈을 통해 불교의 공사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현민 학생, 정답은 김만중입니다. 김만중. 자, 김만중이라고 답했는데요. 김만중. 정답입니다. 네, 구운몽은 17세기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로 평안도 선천군에 유배됐을 때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입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정답 행진. 현재 이현민 학생이 높은 점수차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밀려오는 압박감에 잔뜩 얼어붙고만 윤선아, 이혁진 학생. 이제 남은 기회는 세 문제. 과연 2라운드 최후의 2위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2라운드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줄기나 가지 끝에는 정화라고 불리는 이것이 발달합니다. 줄기와 잎을 만들어 식물을 생장시키는 이 식물의 눈은 무엇일까요? 줄기나 가지 끝에 발달하는 눈입니다. 자, 왜 문제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하죠? 줄기나 가지 끝에 발달하는 눈입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끝눈 혹은 꼭지눈이었습니다. 제가 문제에 답이 있다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장하는 식물의 줄기 끝에 발달하는 눈, 끝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현민 학생 340점이고요. 윤선 학생 120점, 이혁진 학생이 90점인데요. 자, 두 문제에 걸려있는 점수가 이제 60점이 되겠죠. 하지만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학생 모두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현민 학생은 아마도 3라운드 진출이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학생 모두 끝까지 계속해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고사성어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선비의 길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고사성어.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였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유교에서 강조한 것으로 선비가 할 일을 우선순위별로 가르친 표현입니다. 한자 그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2라운드 6번째 문제도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현민 학생은 3라운드 진출이 확실시 되고요. 윤선 학생이 120점, 이혁진 학생이 90점으로 두 학생의 점수 차는 30점 차입니다. 남아있는 한 자리, 3라운드 진출에 한 자리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가 형성되기 위해선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혁진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이 문제 이혁진 학생이 정답을 맞히게 되면 윤선 학생과 동점이 됩니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일지 이혁진 학생? 정답은 감수분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답은 감수분열입니다. 자, 감수분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 감수분열이 정답이면 윤선아 학생과 이혁진 학생은 동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장전을 치러야겠죠. 자, 과연 감수분열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수분열 정답입니다. 네,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염색체수는 체세포의 반으로 줄고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감수분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선 학생과 이혁진 학생이 각각 120점으로 연장 문제 한 문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혁진 학생. 자, 마지막 문제에서 기사회생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죠? 네. 자, 이렇게 된 거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하고 싶을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꼭 마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윤선 학생. 이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마지막에 이혁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마지막 문제에서 동점이 됐거든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아는 건 마치겠습니다. 아는 건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연장전 문제. 이 한 문제에 3라운드 진출, 마지막 남은 한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연장 문제 드립니다.
조선 후기 이양로, 기정진 등 보수적인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운동입니다. 자, 윤선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 윤선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윤선 학생은 이현민 학생과 함께 최종 3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만약 정답이 아닐 경우 윤선 학생, 이혁진 학생 계속해서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윤선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위정척사 운동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정척사 운동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답해 줬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이 이 문제의 정답이라면 윤선 학생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과연 정답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 정답입니다. 네, 위정척사 운동은 조선 후기 성리학을 기반으로 일어난 반외세의 정치 사상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지배체제를 강화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전을 치른 끝에 윤선아 학생이 이현민 학생과 함께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아쉽게 이혁진 학생 연장 문제까지 풀어봤지만 더 이상의 라운드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이혁진 학생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한 이혁진 학생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를 마친 결과 이현민 학생이 340점, 윤선 학생이 120점으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긴장 100배, 손에 땀을 쥐는 2라운드 결과 이현민 학생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 하지만 최종 라운드 진출자는 2명.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숨막히는 연장전을 펼친 끝에 윤선 학생의 3라운드 진출이 확정됐다. 이제 남은 도전은 파이널 라운드뿐. 과연 킹왕짱이 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탕정중학교의 이현민 학생, 초당중학교의 윤선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현민 학생은 조금은 평탄하게 최종 라운드까지 온 것 같고요. 윤선 학생은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총 330점의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퀴즈 킹왕짱 5개의 키워드 중에서 이현민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5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왕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름이 약 20나노미터의 원통 모양으로 세포의 체세포 분열 시 형성되는 가는 실 모양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의 양극과 염색체 사이를 연결하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세포의 양극과 염색체 사이를 연결하는 이 기관. 자, 이현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답은? 방춘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방춘하. 자, 방추사라고 답했습니다. 자, 방추사 정답입니다. 네, 방추사는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거나 다른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와 연결되면서 염색체를 양극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현민 학생이 390점, 윤선 학생이 120점으로 두 학생의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270점의 점수차가 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윤선 학생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이현민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즈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큰 배점이 걸려있죠. 이번 문제 이현민 학생이 맞힐 경우 오늘의 킹왕짱은 이현민 학생이 됩니다. 반면 윤선아 학생이 이번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두 학생의 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과연 이번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지 1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조선 말기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완용 내각이 제1호 법률로 공포한 이 법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규정했는데요. 이 법률은 무엇일까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자, 이현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이현민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자, 답은? 정답은 신문지법입니다. 자, 신문지법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신문지법이 정답일 경우 이현민 학생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킹왕짱의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고요. 만약에 답이 아닐 경우 계속해서 윤선아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자, 신문지법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 신문지법. 최종 라운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문제. 현재 이현민 학생이 신문지법이라고 답을 한 상황. 만약 신문지법이 정답이라면 이현민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된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라면 윤선아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정답은? 신문지법 정답입니다. 네, 국권을 빼앗긴 이후 일본은 이 신문지법을 악용해 우리나라의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점짜리 문제를 이현민 학생이 맞히면서 490점, 윤선아 학생과는 370점의 점수차가 나게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점수를 살펴보면 자, 퀴, 킹, 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남아있는데요. 100점짜리 한 문제, 50점짜리 한 문제, 30점짜리 한 문제에서 남아있는 점수는 총 180점입니다. 두 학생의 점수차가 이미 370점 차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은 이현민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현민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지금 소감 한마디 듣고 싶어요. 평상시에 장학 퀴즈 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퀴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기쁘고 그 다음에 1등까지 하게 되니까 더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준비를 잘해온 이현민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여곡절 끝에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 정말 2등으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아쉽지만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할게요.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하대요. 효도한대요. 저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두 학생의 도전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매번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거 빨리 못 눌러서 못 맞춘 게 아쉬워요. 같이 와줘서 고맙고 응원해줘서 고마워.